그래서 오늘 풀었던 문제에 대해서 쌤하고 같이 한번 좀 같이 진단해보고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자, 일단 서울대 이 구술 문제 있잖아, 얘들아. 그 중요하죠. 2단계 50% 비중을 갖고 있잖아. 중요한 시험이고 여러분 잘 풀어줘야 되는데 일단 서울대 문제를 풀 때 첫 번째, 사실 서울대가 정답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뭐 그건 오해입니다. 알겠어?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시문 정보를 주고 질문을 주고 있잖아. 그럼 제시문 정보와 질문을 결합해서 여러분들 오늘 출제자가 의도해 놓은 오늘의 구체적인 논점, 무엇에 관한 어떤 논점이 지금 형성되어 있는가, 그 다음에 제시문상에 있는 정보, 그 논의 틀, 이런 것들을 정확히 분석해내야 돼. 그래서 이렇게 의도된 논점과 그 다음에 의도된 정보를 1차적으로 추론을 하고 출제자가 의도한, 중요한 건 의도야, 의도해놓은 논의 틀. 이게 정답성이 강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한테 똑같이 제시문이 주어지기 때문인 거거든. 그래서 이 의도된 논의 틀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정확한 분석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무슨 뭐 깊이 있게 문제를 풀고 뭐 다각적으로 풀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풀었을 때. 그래서 일단 이제 이거를 위해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오늘 제시문들을 보겠죠. 질문 조건과 제시문을 되게 정교하게 1차 독해를 해야 돼요. 1차 독해라고 하는 건 일단 표면적으로 나와 있는 정보와 요구 조건을 얘기하는 거야. 이거를 토대로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가 본격적인 문제 풀입니다. 오늘 왜냐면 서울대학교는 사례를 많이 줘요, 여러분들한테. 그러면 사례 성격의 질문들 속에 담겨져 있는 일반화된 주제나 논점을 우리가 추출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런 어떤 사례나 제시문상의 정보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를 또 추론하고 그 다음에 결국 최종적으로 출제자의 의도한 논의틀을 내가 생각을 해보면서 나의 논의 전개 방향에 대한 전략을 설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정답성이 되게 강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질문의 조건이 여러분들한테 어떠한 대상을 평가하거나 비판하거나 쟁론에 대해서 여러분들 견해를 묻고 있다면 당연히 견해는 정답성이 없죠. 찬성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고 찬성과 반대의 이유와 근거 또한 학생마다 이유와 근거가 다를 수 있겠지. 당연히 그런 건 정답성이 있는 건 아니죠. 근데 어쨌든 논의 틀 자체는 정답성이 되게 강하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문제를 풀 때 의식을 좀 해야 돼요. 특히나 이거는 질문에서 명확히 주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명확히 주지 않았을 때는 오늘 교수님이 이 문제 속에 담아놓은 오늘의 주제의식이 무엇일까? 나한테 지금 어떠한 논의 틀을 요구하고 있는 걸까? 내가 어떻게 나의 논의 전개의 구성을 취해야 될까라고 하는 거를 설계를 되게 잘해야 돼요. 근데 현실은 뭐야? 학생은 일단 여기서부터 다 무너져. 그래서 일단 제시문을 정교하게 독해를 잘 안 해요. 오늘 사실 문제 풀었던 게 1번 문항이 작년 기출문제거든요. 사회과 기출문항인데 작년도에 나왔던 거야. 제시문 첫 번째 질문에서 다 줬어. 세 가지의 공유경제 모델에 대해서 이 사례에 대해서 비교할 수 있는 논점들을 첫 번째 제시문에서 조목조목 다 줬거든. 학생들이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안 읽어. 이게 연고대 같은 경우는 시간도 더 짧은데 제시문 수가 2배, 3배야. 연고대 여러분들 신춘구술 시험을 보면 서울대보다 문제풀이 시간이 더 작거든? 근데 제시문 분량은 2, 3배라니까? 제시문 분량은 2, 3배에 질문도 여러 개가 나와. 그러니까 그 얘기인 즉슨 여러분들 무슨 깊이 있는 해결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연고대. 그래서 제시문에 어떤 1차적으로 나와 있는 표면적 정보 수준에서 핵심 정보를 빠르게 캐치한 다음에 그 정보들을 가지고 내가 논의를 구성하는 거거든. 설명이든 평가든 비판이든. 근데 서울대학교는 그게 아니고 연고대에 비해서 여러분들한테 주는 정보가 되게 제한적이에요. 이 제한적인 정보를 출발선으로 삼아서 이 1차적인 제한된 정보를 출발선으로 삼아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의미를 추론하고 논점을 추론하면서 이제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 건데 학생들이 이 정교한 1차 독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특히나 얘 같은 경우는 신경 써야 될 게 만약에 제시문이 사례일 경우 사례일 경우에는 이 사례의 전체 맥락 선생님 이걸 강조하는 이유는 서울대학교는 사례를 많이 주기 때문이에요. 사례의 어떤 전체 맥락 그 다음에 사례의 어떤 구체적 수준의 정보를 여러분들이 굉장히 꼼꼼하게 뜯어봐야 되고 여기에 기반해서 일반화하면서 쭉 문제를 풀어가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이제 또 뭐 처음 해본 친구들도 있을 수 있고 기존에 이제 서울대 기출들을 아직 많이 안 다뤄본 친구들도 있을 텐데 서울대 기출 중에서 안나프로나 문제라고 있어. 비산요, 로기니, 디누. 나는 사례 성격 제시문인데 그거 보면 디누와 비산요와 로기니가 각각 처해 있는 그 인물의 처한 상황과 조건들이 상당히 구체적 수준에서 나와 있고 그 사례 제시문 보면 맥락이 되게 중요해. 근데 학생들이 제시문을 굉장히 두루뭉술하게 읽어버려. 그래서 제대로 문제를 못 푸는 케이스가 되게 많아요. 그다음에 이제 좀 기억을 좀 해두자. 그래서 문제를 풀면서 이해를 좀 해보자고.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논리적 정확성이. 이것도 이제 학생들이 뭐가 좀 약하냐면 이 근거라고 하는 건 학생들이 상당히 구체적 수준에서 이게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들어줘야 되거든. 근데 학생들이 항상 결론만 얘기하고 왜 이런 결론이 도출되는지, 왜 이렇게 볼 수 있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 이유 제시의 습관화가 잘 안 돼 있어.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 두 가지 부분에서 여러분들의 문제풀이에 이제 결함이 보인다면 교수님이 질문을 하시죠. 학생 지금 뭐 정확하게 지금 그 논점이 아닌 것 같은데 이건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얘기해 볼래? 라고 다시 방향을 잡아주고 답변을 유도를 한다든지 학생한테. 학생의 답변에서 학생이 결론이나 주장이나 추론의 결과만 주고 왜 이런 결론 또는 주장 이렇게 추론의 결과가 나타나는지에 대한 논리적 근거가 부실하다면 이유 한번 다시 한번 설명해 볼래? 왜 그렇다고 생각하지? 왜 그런 거지? 라고 이제 이유를 여러분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상당히 교수님을 귀찮게 하는 행위예요. 교수님을 편안하게 만들어줘요. 교수님이 뭔가 여러분들 답안에서 막 결함을 찾기보다는 그치? 여러분들 답안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결함에 대한 질문보다는 좀 추가적인 질문, 더 궁금한 거, 더 알고 싶은 거 이런 질문이 나오게 해야지 여러분들 답안에서 뭔가 좀 부족함을 느껴서 그거에 대한 질문이 나오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좀 신경을 써. 그래서 근거라고 하는 것도 구체적 수준의 근거를 들고요. 좀 다각적으로 근거를 들려고 좀 애를 써줘. 근거도 하나만 들고 끝내려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답변에 그런 흔적이 있어야 돼. 아, 이 친구는 평상시에 이런 문제를 풀 때 어떤 정보를 학생이 습득을 하는 과정이거나 이럴 때 단순히 표면적으로만 정보를 습득하지 않고 되게 비판적으로 정보를 받아들이는 학생이구나. 이 친구는 뭔가 생각을 할 때 단순하게 내가 1차적으로 들었던 생각으로 멈추지 않고 뭔가 집요하게 파고드는 사고의 습관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흔적을 답안에 남겨줘야 돼. 그 흔적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게 뭐냐면 다각성. 그래서 하나를 더 찾으려고 해. 물론 다각적인 거라고 하는 건 전제가 깔려 있어. 어떤 전제가 깔려 있냐면 핵심 부연. 이렇게 다각화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유를 두 개를 얘기할 때도 그냥 동일한 어떤 그 지위를 가진 중요도를 가진 이유가 아니라 더 핵심적인 이유를 먼저 부각시킨다. 또한 하고 이제 근거를 더 마련해주고. 그 다음에 이 근거를 이제 서울대학교는 사례 근거되면 되게 좋아합니다. 이 사례 근거를 그냥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 문제에서도 여러분들한테 사례를 들어봐라 라고 하는 직접적인 문제가 많이 출제가 돼, 서울대는. 그게 왜냐면 이 사례가 구체화 추론이. 그러니까 봐봐, 잘 생각해봐. 서울대는 사례를 되게 좋아해. 그럼 사례 속에 담겨져 있는 주제나 논점이나 의미를 일반화해서 도출하는 거고 이 일반화의 어떤 의미나 원리가 적용되는 사례를 들어보는 거거든. 그래서 이게 일반화, 추상적 사고 영역이고 구체화된 사고 영역인데 서울대가 제일 중시하는 두 가지 사고야. 이 원리와 사례를 왔다 갔다 하는 사례에서 원리를 뽑아내고 이 원리를 사례에 적용하고 이 원리를 내포하고 있는 사례를 들어보고 이게 서울대가 전통적으로 서울대는 뭔가 경향의 변화가 없어. 2000년대 초반부터 계속 똑같아.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이 답변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사례 근거를 들어주면 되게 좋은 평가의 포인트가 된다. 근거에서 사례가 들어가면 되게 설명이 구체성이 생겨.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고득점 포인트. 내 답변을 차별화시키는 이제 접근이 뭐냐면 이 부분인데 내가 어떤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논의를 전개할 때, 논증을 전개할 때 내 논의를 심층화시키는 거야. 심층화시키고 다각화시키는 거야. 이게 지금 와닿지 않잖아. 와닿지 않을 텐데 예를 들면 이런 거야. 근데 여러분 염두에 둘 거는 진짜 중요한 건 1, 2번이다. 3번은 굳이 안 해도 괜찮아. 근데 3번의 어떤 이 논의 심층화나 다각화를 내가 내 답변을 최초 답변에 적절하게 반영하게 되면 그 친구는 무조건 붙어. 근데 그 전제는 뭐야? 1, 2번이 잘 돼 있다는 전제 하에. 현실은 뭐야? 1, 2번도
태반의 학생들이 여기서 좋은 수준의 답안을 전개하지 못해요. 그래서 요 1, 2번만 좀 잘 갖추고 있어도 다른 소리 하지 말고 정확하게 질문이 묻고 있는 걸 답하고. 근데 우리한테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질문이 애매모호해야 돼. 그리고 우리가 좀 정확하게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서 논점을 잡아내야 될 텐데. 세 번째는 뭐냐면 이런 거야. 수문 전제. 생략된 전제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1차적 정보가 있잖아. 1차적인 정보 속에 숨겨져 있고 감춰져 있는 전제. 논리. 예를 들면 우리가 뭔가 사회 문제 현상의 원인을 진단을 한다. 그럼 내가 1차적인 어떤 원인으로 뭔가를 짚었어. 근데 그 원인을 일으킨 보다 근본적 차원의 원인이 있을 수 있어. 제시문상에서는 1차적인 원인만 나와 있는데 이 원인을 발생시킨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생략돼 있거나 숨어 있을 수 있는 거거든. 이런 걸 파악하는 거야. 그다음에 내가 어떤 예를 들면 이러한 결과와 변화가 예상이 돼. 이러한 결과가 이러한 원인에 따라 이러한 결과와 변화가 예상이 되는데 그런 1차적인 결과가 또 다른 어떠한 결과를 파생시킬까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거죠. 거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논의를 조금 더 스스로 깊이 있게 이끌어가는 거야. 이런 측면들. 자, 그 다음에 근본적인 인식을 추론해 보는 거. 예를 들면 사회 정책과 제도가 있어. 특정한 사회 정책과 제도가 있다고 해서 다음 시간에 해볼 건데 작년 기출 문제. 사회 정책에 대한 한계가 나와. 정책 실패 사례가 나온단 말이에요. 다음 시간에. 작년 기출 문제고 사회과학. 그러니까 오늘 이번 문제가 작년 사회과학 첫 번째 세트. 다음 시간 문제가 항상 두 세트를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모집 단위로 한 세트씩 가져다 쓰는 거거든. 둘 다 이제 풀어봐야 될 건데 국가가 사회가 어떠한 정책이나 제도를 시행을 한다고 해도 그 정책과 제도를 시행하는 어떤 근본적으로 깔려있는 어떤 구성원을 바라보는 인식이라든가 밑바탕에 깔려있는 어떤 국가의 관점이 있을 수 있거든. 좀 봅시다. 나중에 문제를 통해서 이해가 될 거고 이걸 논의에 반영해 주는 거야. 되게 논의 신중하고요. 분석 신중화야. 두 번째는 다면적 접근. 다면적 접근인데 이건 뭐냐면 예를 들면 거야. 내가 어떠한 사회 정책이나 현상에 대해서 뭔가 평가적 논의를 하는데 일단 나는 이 어떤 사회 정책이나 제도가 되게 긍정적으로 여겨서 긍정적인 논거를 또 구체적 수준에서 다각적으로 든 다음에 혹시 부정적인 측면은 없을까를 따져보는 거예요. 이게 가장 대표적인 이제 다면적 접근. 긍정 A면 나 A를 떠올려 보는 거예요. 봐봐. 이게 다면적 접근이 긍정 부정만 있는 거 아니고요. 그 대표적인 긍정 부정이고 내가 어떠한 현상을 진단을 할 때 또는 결과를 예측을 할 때 단기적 관점에서도 접근해 볼 수 있고 장기적 관점을 접근해 볼 수도 있어.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사회 현상에 대해서 분석을 할 때 이거를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주체에 초점을 맞춰볼 수도 있고 주체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구조에 초점을 맞춰볼 수도 있어. 이런 걸 이제 범주사고라고 하거든. 자, 이렇게 접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훨씬 더 좀 일면적 논의에 머무르지 않고 다면적인 논의에 접근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차별화 요소예요. 필수 요소는 아니고 고득점의 요소가 되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지금 연습 과정이나 시험 보기 직전까지 연습을 할 때는 항상 자 이런 논의를 내가 내 답변에 결합시켜 볼 수 있는가를 늘 염두에 두고 항상 시도를 해보는 거야. 뭐 이런 것도 있고 여기 있다. 내가 지금 어떤 효율성의 관점에서 우리 사회의 정책을 평가하고 있어. 그래서 효율성 측면에서는 좋아. 근데 이게 도덕성의 측면에서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거든. 이런 것들이 범주사고라고 하는 거야. 논의가 상당히 깊이 있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다면적 접근을 해본다는 거고 이 선택과 배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쟁론의 상황에서 예를 들면 A하고 B가 충돌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는 이게 옳다고 생각을 할 거야. 나는 이게 옳다고 말을 할 거야. 그러면 자 이게 옳다라고 하는 근거를 써줘야 되겠지. 근데 반드시 얘를 내가 배제한 이유, 얘를 비판해주고 이렇게 해서 논의를 입체화시킵니다. A하고 B 중에 내가 A를 선택한다고 했을 때 태반의 학생들이 A를 지지하는 근거에 머물러 버리는데 그러지 말고 B에 대한 비판 논의를 포함시키자. 이렇게 내 논의를 입체화시켜보자 라고 하는 거 체크해두고 마지막에 이제 서울대가 원래 전통적으로 제일 중시하는 것 중에 하나죠. 서울대 농구술의 사실 본질적 측면인 것 같아요. 뭐냐면 보완적, 스스로 주도적으로 스스로 보완 논의, 나의 최초 논의를 스스로 보완해보는 거야. 이거 얼마나 아니라 반성적 사고야. 서울대는 이거를 창의성의 본질로 보거든. 실제로 서울대학교가 입학처에서 얘기하는 게 보완적 사고. 예를 들면 내가 어떠한 나의 입장을 이제 가지게 됐어.
어떠한 근거를 갖고 이러한 입장을 가지게 됐는데, 야, 근데 내 입장에는 결함이 없을까를 스스로 생각해. 내 입장처럼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뭐가 없을까를 또 스스로 생각해보는 거예요. 또는 나와 반대 있는 입장에서는 나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할까를 고려해보는 거예요. 이해되죠? 들어봤을 것 같은데 반론제 반론이라고 하는 거. 논증의 꽃이라고 불리우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서울대학교가 논술 문제를 수시 정시 다 봤었거든. 몇 년 전까지, 한 5, 6년 전까지만 해도. 그때 구술은 여러분들이 이 보안 논의를 안 하면 물어보면 되잖아. 교수님, 여러분들한테 반론을 제기해보면 돼. 근데 학생처럼 했을 때 이런 문제 발생할 것 같은데? 학생 같은 입장에 대해서 이런 비판이 제기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 근데 글로 쓰는 시험은 전화해서 물어볼 수는 없잖아. 반론은. 그래서 항상 모든 논술 문항에는 괄호해가지고 반드시 수험생의 견해에 가해질 반론과 이에 대한 재반론을 포함하시오라고 항상 예외 없이 해놨었지, 서울대. 그만큼 학생이 이제 처음에 내가 설계한 나의 논리적 구조 있죠. 나의 논증 구조. 여기에 대해서 뭔가 스스로 좀 결함을 찾아보고 좀 비판을 고려하는 이런 보완적인 사고를 서울대는 굉장히 높이 평가하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기존에 존재하던 이론이나 학문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적으로 독해하고 이해하는 건 기본인 거야. 근데 기존에 어떤 존재하던 이론이나 학문에 대해서 내가 연구를 통해서 비판적 접근을 통해서 새로운 학문이나 이론적 성과를 나타낸다고 하자. 거기서 끝내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근데 내가 기존에 있는 학문이나 이론에 대한 비판적 접근을 통해 새로운 이론을 만들었을 때 나의 이론에 대한 스스로 점검을 했는데 또 결함이 발견되면 또 보완하겠죠. 또 보완할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창의적 사고의 본질로 가. 창의적 사고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서울대가 지향하고 추구하는 인재상은 창의적 인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서 어떻게 보면 수문 전제를 고려하고 이게 다 창의적 사고의 본질들이야. 뭔가 새로운 것들을 내가 발견하고 새로운 논의를 펼쳐나갈 수 있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도적 보완적 논의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어떤 논의를 전개하는데 내가 일종의 좀 문제 상황이 인지가 되면 이 문제 상황에 대한 내가 해결적인 논의를 스스로 발전시켜 볼 수도 있는 거구나. 이런 거고, 또는 이런 것도 있어. 자, 대안을 쓰래, 여러분들. 해결 방안을 쓰래. 그럼 해결 방안을 쓰려면 원인을 찾아야 되거든. 원인을 내가 또 다각적으로 진단해보고, 그러한 원인 중에서 좀 더 중요한 핵심적 원인을 찾아본 다음에 그 원인을 제거하고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안적 방향을 모색을 할 거 아니야. 근데 내가 제시한 해결책이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는 원인일 수도 있는 거야. 또는 내가 제시한 이 대안과 해결책이 현실에서 실제로 적용되고 실현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러한 대책을 사용했을 때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한 것들을 고려해보는 게 뭐냐면 주도적인 보완 논의가 되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학생들은 어때더라? 여러분들한테 어떤 사회 문제 상황을 주고 이거에 대한 해결책, 대응 방안을 논해봐라 라고 하면 다들 대응책, 해결 방안 내는데 급급하지. 근데 이 내가 제시한 해결책이 정말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할까?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을까? 그게 되려면 뭐가 필요하지? 이런 해결책을 우리가 도입하려면 그냥 정부가 하겠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구성원들의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될 것 같은데 이 사안에 있어서는 이 해결책이 구성원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실질적인 해결책으로 사회에 적용이 되고 그 어떤 해결책이 목적하는 바가 달성되기 위해서 어떠한 조건과 어떠한 과정이 필요할까를 한 번 더 고려해보는 게 이게 주도적인 보완적 논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제 문제 풀다 보면 계속 나올 거니까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보고, 어쨌든 이제 주도적인 보완 논의가 서울대 제일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면서 여러분들의 답변을 좀 차별화시킬 수 있는 되게 유용한 접근입니다. 자, 첫 시간이어서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봤는데 어쨌든 이게 다라고 생각해요. 서울대 문제는. 서울대 문제는 무슨 주제 논술도 아니고 주제 구술도 아니고 여러분들의 배경 지식을 측정하는 시험도 아니고 여러분들한테 그때그때마다 다른 어떤 영역과 소재와 주제에 질문을 주고 그 주어진 질문과 제시문 자료를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렇게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필요한 어떤 부분에서 얼마나 정확하게 논리를 구축할 수 있으면 그 다음에 이러한 전반적인 과정에서 더 누가 깊이 있게, 더 누가 다각적으로, 더 누가 심층적으로 접근을 하고 문제를 풀어가는가. 짧은 이 30분이라는 시간, 여러분들은 수학까지 풀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 지금 언어 문항 같은 경우는 거의 10분, 15분 안에 해결해야 되는 수준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풀고 단 한 번의 기회를 주고 여러분들을 평가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잔인하지만 서울대가 이제 그런 얘기 했거든. 이 정도 분량으로 학생의 평소 사고 습관을 평가해 볼 수 있다. 그게 되게 중요한 키워드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이런 좀 정확성에서 약간 어긋나도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부분에서 학생이 좀 논점을 비껴봤어도 후반부에서 되게 좀 좋은 논리를 구성을 해주면 교수님이 그건 어느 정도 상쇄시켜준다는 거지. 평상시 학생의 사고 습관이 되게 집요하고 깊이가 있다는 거를 교수님이 느껴볼 수 있다면.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막 이것도 부족하면 질문이 막 쏟아지는 거죠. 근데 질문의 성격은 두 가지라고 그랬어. 하나는 뭐냐면 학생의 최초 답변을 들어봤더니 의심이 돼. 이 학생을 우리 학교 학생으로 뽑아야 될지에 대해서. 얘가 들어오면 제대로 공부할 수 있을까? 제대로 분석하고 이해할 수 있나? 논리적인 사고가 충분한가? 좀 평상시에 이런 깊이 있는 사고가 습관화돼 있나? 이런 깊이 있는 사고까지 나아갈 수 있는 학생인가? 라는 게 의심이 들면 그 부분을 공략하면서 질문을 하실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최초 답변에서 괜찮다. 나는 이제 생각이 들면 질문이 안 나오거든. 되게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오늘 뭐 먹었니? 뭐 그런 케이스가 거의 없긴 한데 근데 이제 뭔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영역에 대한 확인성 질문보다는 이제 좀 추가적인 질문들 뭐 사례 한번 들어볼래? 라고 또 다른 이유는 없을까? 그런 이제 추가성 질문들이 들어오게 될 겁니다. 자 일단 봅시다 문제